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영상은 민태균이 뭔가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지금 조심해서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강희경 국장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사기 횡령범과 관련해서는 네.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사기 횡령범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남성근 변호사조차도 네. 강희경 국장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기 횡령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을 했는지 제가 그건 예. 모르겠고요. 제가 그 제보자 E, 알파벳 E에서 이제 스픽스에 나와서 강혜경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얼굴을 밝혔던 이유가 명태균, 김영선 씨가 먼저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게 강혜경은 사기 횡령범이다. 네. 그러면서 사기 횡령범의 말을 왜 듣는데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엄청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 다 김영선하고 명태균과 관련돼 있는 돈 부분들이에요. 돈 문제가 다 얽히고 설키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문제지만은 그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저하고의 설명에 다 문제라 저는 제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분들하고 다 정확하게 아는 내용들을 저 혼자서 좀 네가 다 범죄자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 혼자 다 했잖아. 하고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씨가 저한테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고 명태균 씨가 또 지시를 했던 부분이라 이거는 정확하게 재판부에서 CCTV를 가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김규현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말이 바뀌었다 또는 뭐 횡령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에 저도 이해를 잘 못해서 혹시 수사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김규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직접 제가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 강혜연 씨 말 바꾸는 사실이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명태균 세비반띵은 월급이었다 이 주장을 하는데 강혜경도 월급이라고 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표현하기 나름인 거죠. 본인 공천 대가로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세비를 절반을 주기로 한 건 맞고 매달 돈이 나가니까 그걸 표현을 월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 무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결국엔. 무죄가 됩니까 그 사람이? 안 되죠. 물론 이제 몇 가지 법리적으로 쟁점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0%라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죄가 나오더라도 강혜경 진술 신빙성 이런 걸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로 지금 고발도 당했잖아요 저희가. 예. 예 그런 건데 이제 이건 저희는 지금 어느 언론사건 간에 이거를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예. 최혜병 사건 때부터 이거 되어가지고 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달라는 데도 엄청 많은데 지금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 철저하게 이제 정보는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뭐 저도 제가 뭐 수사 기록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제 강희경 씨를 계속 바깥에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논쟁이 되느냐 아니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규현 변호사는 뭐 절대 그런 거 없다, 진술이 바뀐 게 없다. 다만 진술 내용에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죄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할 일이지 왜 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진술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게 있고. 지금 이제 김태일 소장님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1억 2천만 원으로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마지막에 2억 4천이었다라고 하면서 자 진술 바뀐 거 아니냐. 그 돈 다 누가 떼먹었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22년도에 이 정치자금법이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어요. 그래서 수사 의뢰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두 후보자들이 각각 6천만 원씩 돈이 차용을 하고 돌려받았다. 그래서 23년도 선관위와 검찰에 조사받을 때 그분들이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김태열 소장한테 6천만 원이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고 본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6천만 원씩 각각 돌려받았다라고 네. 그렇게 진술을 하고 그 진술 내용을 진술을 하자고 서로 사실 맞춘 거죠. 예, 맞추고 자기들도 검찰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했다는 메모장을 각각 저한테 줬어요. 예. 그게 6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채권 채무가 다 소멸됐다.
그렇게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김태수 소장도 검찰에 가면은 그렇게 진술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24년도 3월인가 초에 갔을 때 그 메모장을 바탕으로 가지고 이제 그 후보들을 보호해 주려고 6천만 원씩 각각 6천만 원씩 차용을 했고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돌려줬다. 그 차용 돈을 빌릴 때 어떤 목적은 뭐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분들이 본 후보가 되면은 뭐 홍보물도 만들어주고 여론조사도 하고 뭐 차량 선거용 차량에 대해서도 어떤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계산은 차감하는 걸로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6천만 원을 각각 차용을 했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다 소멸됐다라고 저도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9월 5일 날 본격적으로 폭로가 되면서 상황이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10월 15일 날 군수 후보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래서 대구에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두 후보자를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날이 16일 날 만났는데 그때도 자기들이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자기들이 검찰에서 부르거나 했을 때 지난번에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하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에게 우연찮게 10월 16일 날 저에게 한 10시경 돼서 민주당의 어느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구체적인 걸 묻더라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예. 전화를 받았는데 예.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예.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 그 후보자들을 왜 그날 낮에 그 후보자들하고 같이 만난 게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해서 6천만 원씩 각각 빌려가지고 돌려줬다.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 17일 날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기사가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지시를 하면서 A 후보, B 후보, C 후보들한테 내일부터 면밀 조사를 하는데 면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하기로 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은 김 소장한테 보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라라고 했던 그 녹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녹음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쉽게 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걸 밝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10월 25일 날 검찰에서 저한테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나와가지고 제가 그 후보자들이 저한테 말맞추기용 메모 6천만 원짜리 메모에 대해서 그걸 준 거를 검찰에 제가 압수물로 이미 제출하고 제가 또 그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까지도 이미 제출하고 그날 25일 날 당일 날 바로 제가 검찰에 가서 3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1차적으로 3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여태까지 지난번에 검찰에서 조사받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짓이 많이 있었다. 근데 지금부터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값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감수하고 모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걸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명태균, 김건희와 명태균 또 통화 내역 모든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계 있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6천씩 받아서 도합 1억 2천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받은 돈이 2억 4천이었고 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2억 2,700이었고 이거를 이제 보도가 되고 언론에서 폭로가 되는 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예. 마음 먹고 있는 그대로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차익이 뭐 한 1억 2천 정도 나는데 그거 그냥 개인이 착보한 거 아니냐 이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정돈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최초 진술과
실제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폭로되고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실이 하나하나는 이제 밝혀졌는데 이것이 앞뒤로 말을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태균 대표가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출석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또는 공익 제보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그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온다는 것 없다.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본인이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 자세가 됐다 하면은 조건부 없이 내 나갈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내 건강 상태가 어떻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정치적 거래를 할 게 아니고 실제적 진실을 좀 밝히는 쪽으로 나오면은 훨씬 더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금 쭉 명태균 씨가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다 실패한 거 아닌가요? 황금본도 그렇고 그 앞에 그 개인이 쓰던 PC도 다 이렇게 찾아가서 포렌식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수사 보고서 형태로 또 봉기욱 기자가 뉴스타파에서 이제 폭로를 했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명태균 대표가 하고 있는 이 거래 방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변호인이 남상근 변호사 외에 한 분이 더 있는 걸로 여 변호사가 여 있고요. 변호사가 예. 그래서 시중에 다 이야기 들으니까 여 변호사는 이준석이 붙여준 변호사다라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뭐 또 그분한테 제가 이제 예. 그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그건 이제 해서 이건 이준석과 관계 없다고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찌 됐든 예. 이제 그 여 변호사하고의 또 이준석과의 어떤 여러 가지 미락적인 관계 예.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예.